안녕하세요. 이근정입니다.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그 시스템이 그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대로 수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추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집에서 또는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수업에 참가하게 될 경우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로 시스템에 접근하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스템 접속하는 방법부터 추가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이트는 잠깐만요. 이게 공유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사이트는 요 인터넷 주소 창에 http라고 하고 그 다음에 cloud edu.co.kr 경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http 다음에 s가 붙지 않았어요. 예. 학생들이 계속 잘못 접속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S까지 같이 입력을 해서 잘못 접속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 http 그리고 나서 cloudedu.co.kr로 접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행 파일에 관련된 그 동의에 관련된 문구가 뜨지 않는데 처음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지 설치를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yes, yes로 클릭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아마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e클래스에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 단계에 관련된 그 매뉴얼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천천히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을 그 설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유산학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은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01, 03, 07, 그다음 11,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아이디는 프로로 접속하는 거라서 프로 유산학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B번은 토파스, TOPAS, 숫자 1, 그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토파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클릭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요? 제가 모니터를 두 가지를 쓰고 있었더니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쿠키 전체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승인을 해주시면 이제 이런 사용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이거를 듀얼 모니터인데 한번 옆 화면도 공유가 되는지 한번 우선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나중에 다시 안 되면 원 화면으로 오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글씨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글씨는 어디에 들어갔죠? 설정에 들어가서 엔트리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씨의 크기와 굵기를 선택할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색깔도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장, 본인이 원하는 거 하시면 되고, 다시 화면으로 가려면 이 엔트리 화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학기에 했던 거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 이번 학기에 시작할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스케줄을 볼 때 어떻게 했냐면 AN이라는 코드를 써서 스케줄을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 4월 1일이다. 그러면 1APR. 서울에서 도쿄를 간다. 그러면 TYO 엔터.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항공사를 지정해서 스케줄을 본다. 그러면 AM 1APR 서울에서 도쿄 /AKE 엔터. 이렇게 해서 그 특정한 항공사 스케줄만 조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듀얼 모니터 화면이 공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다시 한번 똑같은 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글씨가 왜 이렇게 작게 나오죠, 근데? 제가 좀 늦게 이거 동영상을 지금 올렸죠. 예, 원래는 지난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학교 수업하고 와서 갑자기 목요일 날 엄청 아팠어요. 예, 급체를 해서 빈속에다가 뭘 먹었더니 급체를 해서 제가 어제까지 거의 죽다 살아난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복통을 겪어봐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 돼서야 강의 자료를 올리게 됐어요. 주말에 올리게 된 거, 좀 늦게 올리게 된 거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말 동안에 몸 관리 잘해서 다음 주 수업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줄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5월 1일 날 서울에서 파리를 간다. 그러면 AN이라는 코드를 먼저 쓰고 5월 1일, 그 다음에 날짜를 1월 순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파리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서울에서 파리 가는 스케줄이 이렇게 다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스케줄에다가 특정한 항공사를 지정해서 쓰고 싶다. 즉 서울에서 파리 가는 스케줄 중에 대한항공 스케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 까지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항공사 코드를 쓰게 되면 KE 이렇게 해서 특정한 항공사의 스케줄을 지정해서 그 스케줄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에어프랑스도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코드쉐어, 그렇죠? 코드쉐어라고 해서 대한항공 5901이라는 그 플라이트 편명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어프랑스, 원 에어프랑스 항공사 스케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 운항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코드 쉐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스케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스케줄 보면 대한항공 901편 이게 편명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P부터 여기 G까지는 부킹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IC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서울에서 제가 지금 서울이라고 쳤잖아요. 서울의 인천공항 2번 터미널에서 파리의 샤를드골
숫자 2의 에코터미널에 도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3시 20이라고 하는 거는 13시 20분에 출발. 그러니까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건 18시 30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 E라고 써 있는 거는 그 전자항공권 발행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숫자 0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서 파리를 가는데 넌스톱, 중간에 쉼 없이, 경유하는 곳 없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88이라고 하는 거는 기종을 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다 댔더니 뭐라고 뜨냐면 에어버스 A380 800 시리즈 이렇게 뜨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파리까지 총 시간이 얼마 걸린다? 12시간 10분 걸린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3번 스케줄을 보시면 3번은 플라이트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서울에서 암스 갔다가 암스에서 리스본 갔다가 리스본에서 파리 이렇게 2번이나 어딘가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3번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암스테르담까지 대한항공 타고 갔다가 암스에서 리스본까지는 KLM 네덜란드 항공 타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본에서 파리는 에어프랑스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플라이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4번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암스 갔다가 암스에서 함부르크 갔다가 함부르크에서 파리 이렇게 들어가는 스케줄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3번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총 이 스케줄을 보시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26시간 5분 걸리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지금 서울에서 2시 5분 출발, 암스에 18시 55분 도착, 같은 날 암스에서 저녁 8시 55분 타고 리스본에 밤 10시 50분에 도착하는데, 리스본에서 그 다음날 새벽 5시 40분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새벽을 이렇게 꼬박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09시 10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1이 되어 있고 여기도 플러스 1이 되어 있잖아요.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출발하는 날로부터 하루가 경과된 다음 날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출발한 날이 지금 5월 1일이잖아요. 이건 5월 2일 새벽 5시 40분에 리스본에서 파리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09시 10분으로 돼 있고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출발한 거에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 제일 처음 서울에서 출발한 거에 플러스 1이에요. 네, 그래서 총 시간이 출발하는 시간으로부터 도착한 시간이 26시간 5분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은 함부르크에서 21시 50분에 도착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9시 40분 출발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르크에서 1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공항 호텔 같은 데서 1박을 해야지 되는 그런 스케줄이고, 뭐 1박을 안 하더라도 공항에서 그냥 밤새도록 새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죠.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총 28시간 15분이 걸리는 스케줄로 확인이 되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을 조회를 했었어요.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그럼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약을 예약을 해보죠. 이게 지금 녹화가 기록. 이게 혼자 수업을 하면 이게 예약 버튼을 눌렀는지 아니 녹화 버튼을 눌렀는지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잘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5월 서울에서 파리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대한항공으로. 그러면 요 두 번째 스케줄에 요 B 클래스 예약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S1, B2
SS1이라는 거는 한 좌석을 예약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여기 두 번째 스케줄에 B 클래스를 예약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1시 20분, DK는 지금 예약 중이기 때문에 DK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돌아오는 건 6월 30날 한번 와볼까요? 예. 이렇게 빨리 여행을 할 날이 와야 되는데요. 그쵸? 예. 그래서 6월 30날 여기 돌아오는 거 두 번째 거 대한항공 902편 할게요. SS1, B2. 그 다음에 승객 이름은 NM1. 저는 박서준으로 할게요. 박서준. 컴마 MR. 그 다음에 AP 엔터를 하면 예약하는 그 센터의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승객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승객이 한 명일 경우에는 굳이 슬러시 P1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연습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 다시 저장. 이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된 P&R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P&R을 이제 확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전화번호예요. 1566-0048. 네. 1566-0048이 예약번호고 이 예약번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예, 여기에 있어요. 숫자 6과 UL. 아이고, 제가 한번 이거 오랜만에 써보는 거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요 예약번호와 요 예약번호는 어떻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 둘 다 뭐다? 예약번호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승객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용하는 플라이트의 편명. 그 다음에 요거는 부킹 클래스. 그 다음에 출발하는 날짜. 6은 뭐죠? 5월 1일이 토요일인가 봐요. 네, 그 다음에 6월 30날이 그럼 뭐겠어요? 수요일이에요. 예. 서울의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샤를드골 공항으로 도착하고요. HK1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이 예약됐다라는 거고 13시 20분에 출발해서 18시 30분에 도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승객의 전화번호고.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돼야지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운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셔야지 운임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운임을 확인할 때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예. 어떤 학생들은 예약보다 운임이 더 쉽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외울 게 되게 많지 않아요? 예, 되게 많은데 좀 운임 같은 경우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 돼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사람마다 좀 성향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쉽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약을 좀 잘 못해도 운임을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좀 약간 그 예약하고 이번 학기 수업은 좀 별개가 되고 그 다음 학기 수업은 이제 뭐냐면 발권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항공권을 이제 발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약
수업과 운임을 모두 다 이해를 해야지만 또 발권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고 관련 없는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게 또 다 하는 프로그램이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정도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한 학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있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고 이제 요걸로 요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두 번째 수업은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번 학기에 배우는 발권 교재 그걸 가지고 항공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